어머니,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침 그 사람은 한 가지 선택을 했죠. 누군가를 돕는 대신 딸의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30년 전 자신이 잊고 있던 어떤 순간과 연결될 줄은 몰랐겠죠. 면접실 구석에 앉아 있던 그 사람도요. 30년을 기다려온 얼굴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래된 사연 노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시는 지역이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생기도록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갈라질 듯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죠. 기상청은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라며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김미선 씨는 집을 나서야 했어요. 그녀는 50대 중반이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반. 아직 세상은 어두웠고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엄마 조심해서 가. 20대 초반의 딸 하늘이가 현관까지 나와 우산을 건넸어요. 손에는 따뜻한 보온병도 들려 있었죠. 커피 타왔어. 가서 마셔. 고마워 우리 딸. 너도 오늘 면접인데 준비 잘해. 응.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오늘 꼭 붙을게. 하늘이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명문대 교육학과 전액 장학금 면접이 오늘 오전 9시였죠. 이 장학금을 받으면 4년간 등록금 걱정 없이 졸업할 수 있었어요. 기숙사비도 지원된다고 했죠. 미선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최고야. 면접 잘 보고 와.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도 비 조심해. 오늘 날씨 진짜 안 좋다. 미선 씨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낡은 아파트 3층에서 살았죠. 벽에는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조명도 몇 개는 나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계단을 이용했어요. 빗속으로 나서자 온 세상이 물바다였어요.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옷이 금방 젖었죠.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이 뒤집힐 뻔했어요. 출근길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버스를 타면 10분이지만 새벽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서 걷는 게 더 빨랐죠. 미선 씨는 15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자기 찾아온 이별이었어요. 그때 딸은 겨우 6살이었어요.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웠어요. 공장 식당에서 배식 일을 하다가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고요. 식당 설거지도 했고 청소 일도 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아픈 날에도 출근했죠. 딸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빗길을 걷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고요. 길 한쪽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았죠. 미선 씨는 조심조심 걸었어요. 구두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양말이 축축하게 젖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쯤에서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죠.
처음에는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미선 씨는 깜짝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죠. 얼굴이 땅바닥에 닿아 있었고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미선 씨는 우산을 노인 위에 받쳐들고 노인을 흔들었어요. 노인은 의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선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상가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서교동 골목길인데요.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고요. 상황을 설명하는데 119 직원이 말했어요. 지금 폭우로 출동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소 4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고 계실 수 있으세요? 40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 씨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50분. 딸의 면접은 9시였고 자신은 6시까지 경비실에 도착해야 했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죠.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어요.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만약 자기가 그냥 지나쳤는데 노인이 죽기라도 한다면요. 미선 씨는 노인을 업었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힘이 있었죠. 청소 일을 하면서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노인을 등에 업고 일어섰어요.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는 15분 거리였어요. 평소에는 15분이지만 이 빗속에서는 더 걸릴 것 같았죠. 미선 씨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노인의 무게도 무게였지만 빗길이 미끄러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산은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옷은 완전히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비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미선 씨는 한 손으로 노인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미선 씨 어디세요? 6시 교대 시간인데요. 경비실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금만 늦습니다. 급한 일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본사 실사 나오는 날이에요. 6시 정각에 실사팀이 온다고 어제 공지했잖아요. 미선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와야죠. 김미선 씨 이번에 실사 잘못되면 다들 피해봐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선 씨는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노인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끝이 없어 보였어요. 미선 씨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구두 안으로 물이 들어왔죠. 발가락이 저려왔어요. 노인을 업은 등이 욱신거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조금만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미선 씨는 노인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숨소리가 들렸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숨소리만이 미선 씨를 계속 걷게 만들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발이 벗겨졌어요. 빗물에 젖어서 미끄러진 거였죠. 미선 씨는 그대로 맨발로 걸었어요. 신발을 주울 시간도 없었고 한 손은 노인을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빗물에 섞인 차가운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아프게 했죠. 작은 돌멩이들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딸이었어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죠. 딸이 걱정할 테니까요. 엄마, 응 하느라. 미선 씨는 숨소리를 숨기려고 애썼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빨리 건느라 그래. 바람도 불고 해서. 엄마 지금 어디야? 벌써 출근했어? 응, 거의 다 왔어. 오늘 나 면접인 거 알지? 8시 반까지 학교 가야 해. 알아. 엄마가 응원할게. 너 분명히 잘할 거야.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엄마 진짜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 진짜야. 너 준비 잘하고. 엄마 믿어. 알았어. 그래도 몸 조심해. 오늘 비 진짜 많이 온대. 응. 너도 조심하고. 사랑해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지자 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과 섞여서 알 수 없었지만요.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마침내 병원이 보였어요. 응급실 입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희망의 빛처럼 보였어요. 미선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요. 자동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노인을 들것에 옮겼죠. 미선 씨는 그제야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요. 제가 업고 왔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간호사가 미선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맨발에 완전히 젖은 옷차림. 이상하게 보였겠죠. 잠깐만요. 환자 신분증 확인해 볼게요. 미선 씨는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이었고 안에 몇 장의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신분증이 있었죠. 이성우 씨네요. 73세. 주소는 여기서 10분 거리고요. 고물상 하시는 분인 것 같네요.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의사가 노인을 진찰했어요.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재고 눈꺼풀을 들춰봤죠. 저혈당 쇼크입니다. 혈당 수치가 40밖에 안 돼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며칠 굶으신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아니요.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간호사는 노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었고 전화번호가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가족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미선 씨는 시계를 봤어요. 6시 40분.
이미 출근 시간을 40분이나 넘겼어요. 제가 꼭 기다려야 할까요? 출근을 해야 해서요. 환자를 데려오신 분이 신원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경찰 신고도 해야 하고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죠. 네. 조금 기다릴게요. 미선 씨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온몸이 젖어서 의자가 물에 젖었죠.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선 씨를 쳐다봤어요. 맨발에 젖은 옷차림. 머리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죠.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노인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링거를 맞고 포도당을 투여하니까 의식이 돌아왔다고 했죠. 미선 씨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응급실 칸막이 안에 노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죠.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정신 드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미선 씨를 봤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미선 씨를 향했어요. 여기가 어디요? 병원이에요. 아저씨 길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미선 씨의 맨발을 봤어요. 젖은 옷을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를 봤어요. 당신이 날 업고 온 거요? 네. 119를 불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괜찮으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은 며칠을 굶었다고 했어요. 고물상 일이 안 되어서 먹을 것도 없었다고요. 전기세도 밀려서 전기가 끊겼고요. 어젯밤 폭우 속에서 고물을 주우러 나갔다가 쓰러졌던 거였어요. 아저씨 가족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요. 미선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의사 선생님이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래요. 걱정 마세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구먼. 이름이 뭡니까? 김미선이에요. 김미선 씨.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미선 씨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저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돼요. 저장된 번호로 다 걸어봤는데 안 받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환자분은 입원하셔야 해요. 신원 확인은 됐으니까 괜찮고요. 혹시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미선 씨는 자신의 번호를 남겼어요. 그럼 저 이만 가봐야 해서요. 은인 연락처라도 알아야 하는데. 됐어요. 건강하세요, 아저씨. 미선 씨는 병실을 나왔어요. 시계를 봤죠. 7시 30분. 딸의 면접은 9시였고 집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지금쯤 딸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미선 씨는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너 혼자 준비할 수 있지? 응. 나 혼자 준비할 수 있어. 근데 엄마 정말 괜찮아? 응.
면접 꼭 잘 보고 와. 엄마가 기도할게. 알았어. 근데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가서 최선을 다해.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맨발로 병원을 나섰어요. 구두를 찾을 수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맨발로 빗길을 걷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랐어요. 발바닥에 상처가 났고 피가 났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경비실까지는 집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어요. 집에 들러서 씻고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야 했어요.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맨발에 젖은 옷차림으로 걷는 중년 여성. 이상하게 보였겠죠. 미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경비실에 도착한 건 8시 20분이었어요. 이 시간 20분 지각이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다른 경비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미선 씨를 봤어요. 김미선 씨, 이게 무슨 꼴입니까? 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오늘 본사 실사팀이 왔었어요. 경비원이 없다고 난리였어요. 우리 단지 전체가 감점 먹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꼴로 나타났어요? 설명이라도 해보세요. 미선 씨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어요. 노인을 도운 일을 말하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그게 이 시간 넘게 지각할 이유가 됩니까? 팀장은 화가 나 있었어요. 사유서 쓰세요. 그리고 이번 달 고과는 최하 등급입니다. 상여금도 없고요. 네. 미선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옷이라도 갈아입으세요. 저 꼴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선 씨는 탈의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여벌의 경비복이 사물함에 있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발을 씻고 양말을 신었어요. 상처가 쓰라렸지만 참았어요. 일을 시작했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딸의 면접이 걱정됐거든요. 9시가 되자 더 초조해졌어요. 딸 하늘이는 그날 아침 8시에 집을 나섰어요. 면접 장소인 대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죠. 여유 있게 도착하려면 8시에는 출발해야 했어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조금 불안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했으니 믿어야 했죠. 버스 안에서 면접 준비 노트를 다시 봤어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몇 번이나 되뇌었죠. 왜 이 장학금에 지원했나요?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가요? 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하면 울 것 같아서 감정을 누르는 연습도 했죠. 학교에 도착한 건 8시 40분이었어요. 면접 대기실은 3층 강의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20명 정도였고 최종 5명을 뽑는다고 했죠.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학생도 있었고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은 학생도 있었어요. 하늘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죠.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긴장되지? 응. 엄청 긴장돼. 나도. 경쟁률이 4대 1이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늘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9시가 되자 면접이 시작됐어요. 한 명씩 호명되어 들어갔고 약 15분 후에 나왔죠.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웃는 학생도 있었고 울먹이는 학생도 있었어요. 하늘이의 차례는 10번째였어요. 10시 30분쯤 이름이 불렸죠. 김하늘 학생 입실하세요. 하늘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 뒤에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는 50대 남자 교수님이었고 양옆에 다른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맨 끝에 앉은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 교수님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그 교수님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김하늘입니다. 하늘이는 인사를 하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가운데 교수님이 서류를 보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하늘 학생. 학점이 4.1이네요. 좋은 성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볼 수 있나요? 하늘이는 준비했던 대로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맨 끝에 앉은 여 교수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다른 교수님이 질문했어요. 왜 교육학을 선택했나요? 저도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머니는 평생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울 것 같았거든요. 여 교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학생,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다른 일도 하신 적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고개를 갸웃했죠. 네. 공장 식당에서 일하신 적도 있고 마트에서도 일하셨어요. 공장 식당이요? 언제쯤이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한 15년 전쯤이요. 여 교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선입니다. 여 교수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이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가운데 교수님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 하늘이는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어요.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여 교수님이 묻한 질문들이 신경 쓰였거든요. 대기실로 돌아와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하늘 학생이죠? 네. 이정아 교수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시는데요. 하늘이는 놀랐어요. 면접 끝나고 다시 부르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요?
네. 면접실 옆 상담실로 오시래요. 하늘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실로 향했어요. 혹시 뭘 잘못했나 싶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 교수님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교수님 부르셨나요? 여 교수님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걸까요? 앉아요.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여 교수님은 한참 동안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학생 어머니가 정말 김미선 씨가 맞나요? 네. 그런데 왜요? 여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15년 전쯤에 구로공단 쪽 공장 식당에서 일하신 적 있나요? 네. 맞아요. 거기서 배식 일하셨어요. 여 교수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교수님 왜 그러세요? 하늘이는 당황했어요. 여 교수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오래된 지갑이었고 여러 번 기워진 흔적이 보였죠. 지갑을 열더니 안쪽 칸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이거 봐요. 여 교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힘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하늘이는 그 메모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게 뭔데요? 여 교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이야기야. 여 교수님 이름은 이정아였어요. 지금은 명문대 교육학과 교수지만 30년 전에는 달랐죠. 나는 1997년에 대학교 2학년이었어. IMF가 터졌을 때지. 여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집도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 여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 등록금이 없었거든. 학자금 대출도 안 됐고. 하늘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집도 없어서 고시원에서 살았어.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했지. 편의점, 식당, 전단지 돌리기. 닥치는 대로 일했어. 여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렇게 1년을 버텼어.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어. 일주일을 굶었거든. 돈이 없어서. 하늘이의 눈도 촉촉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공장 식당이었어. 누가 날 부축해서 데려온 거야. 여 교수님은 그 종이 쪽지를 쓰다듬었어요. 한 아줌마가 날 의자에 앉히고 밥을 갖다 줬어. 따뜻한 국밥이었지. 공짜였어. 여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해줬어.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어. 하늘이는 눈물을 참았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힘이 났어. 그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지. 그랬더니 도시락을 하나 더 싸줬어. 여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녁에 드세요. 힘내시고라고 말하면서 도시락을 줬어. 그 도시락 안에 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 하늘이는 그 쪽지를 다시 봤어요. 힘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 그리고 울었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여 교수님은 하늘이를 보며 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다시 시작했어.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 여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5년이 걸렸어. 졸업하는데. 그리고 교사가 됐어. 10년 더 공부해서 교수가 됐지. 하늘이는 놀란 표정으로 여 교수님을 봤어요. 30년 동안 이 쪽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어.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지. 그리고 그 아줌마를 찾으려고 했어. 여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 공장도 없어졌고 아줌마 이름도 몰랐거든. 얼굴도 가물가물했어. 여 교수님은 하늘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타났어.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김미선이라고 했을 때 확신했어. 하늘이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정말 우리 엄마예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 분명 그분일 거야. 여 교수님은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죠. 한참 후 여 교수님이 말했어요. 어머니를 꼭 만나야 해. 30년 동안 하지 못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연락처 드릴게요. 하늘이는 종이에 엄마 휴대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학생, 네 교수님, 장학금 결과는 2주 후에 나와. 하지만 미리 말해줄게. 여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넌 합격이야. 그날 저녁 하늘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아직 퇴근 전이었죠. 하늘이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엄마가 30년 전에 누군가를 도왔고 그 사람이 교수가 되어서 자신의 면접을 심사했다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30년 동안 엄마의 메모를 지갑에 간직하고 있었다니요. 저녁 7시쯤 엄마가 퇴근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하늘아 다녀왔니? 응, 엄마. 고생했어. 면접은 어땠어? 잘 봤어. 근데 엄마. 하늘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여 교수님이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준 것까지요. 미선 씨는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30년 전이라고? 응. 1997년쯤이래. 엄마 그때 구로공단 공장 식당에서 일했지? 응. 그랬지. 여자분한테 밥 주고 도시락 싸준 거 기억나? 미선 씨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선뜻 떠오르지 않았죠. 글쎄,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줬는데 쪽지도 같이 넣어줬대. 격려하는 내용이. 미선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혹시 뭔가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미선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길에서 쓰러진 여자를 공장 식당으로 데려온 적이 있어. 말랐더라고. 며칠 굶은 것 같았어. 하늘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밥을 줬더니 울면서 먹더라. 불쌍해서 도시락도 하나 더 싸줬지. 쪽지는? 아, 그거. 그날 화장실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 누가 써놓은 격려 문구 같은 거. 미선 씨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걸 떼어서 도시락에 넣어줬던 것 같아. 그 여자분이 힘을 냈으면 해서. 하늘이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 여자분이 지금 교수님이 됐대. 그리고 30년 동안 그 쪽지를 지갑에 넣고 다녔대.
미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그리고 그 교수님이 내 면접 심사위원이었어. 미선 씨는 입을 막았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교수님이 엄마를 꼭 만나고 싶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대. 미선 씨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니요.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여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김하늘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 교수님, 하늘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찾던 그분이 맞으신가요? 미선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죠. 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저 일하고 있어서 평일은 힘들고요. 주말은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아닙니다. 제가 가야죠. 결국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미선 씨가 일하는 아파트 경비실 근처 카페에서요. 토요일 오후 2시. 미선 씨는 카페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딸도 함께 왔죠. 엄마 떨려? 응, 많이. 그때 한 여성이 카페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저 교수님이다. 하늘이가 말했어요. 여 교수님은 미선 씨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미선 씨를 바라봤죠. 미선 씨도 여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여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왔어요. 여 교수님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선 씨 앞에 섰죠. 어머니. 여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어머니가 맞으신가요? 30년 전 그분이.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요. 확실하진 않지만. 여 교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맞으세요.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30년 전 그 목소리. 여 교수님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목소리예요. 미선 씨도 눈물이 났어요. 이리 와요. 서 있지 말고. 세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여 교수님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쪽지를 꺼냈죠. 이거예요. 어머니가 써주신 거. 미선 씨는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힘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글씨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맞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여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공장 화장실에 붙어 있던 거예요. 누가 써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떼어서 도시락에 넣어드린 거예요.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도시락 드릴 때 뭔가 위로가 됐으면 해서요. 여 교수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내어 울었죠. 미선 씨는 여 교수님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한참 후 여 교수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여 교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 쪽지를 읽었어요.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여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5년이 걸렸지만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교사가 됐고 다시 공부해서 교수가 됐어요. 30년이 걸렸어요. 미선 씨는 여 교수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여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그날 포기했을 거예요.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나 했을 일이에요. 여 교수님은 미선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특히 그때는 IMF 시절이었잖아요. 모두가 힘들 때였어요. 미선 씨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저희 집도 어려웠어요.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고 돈이 없었어요. 여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미선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죠. 여 교수님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30년의 이야기를요. 여 교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 이야기했어요. 미선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운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는 엄마를 보며 울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장학금 결과 발표일이었죠. 하늘이는 아침부터 초조했어요. 학교 게시판에 10시에 발표된다고 했거든요. 미선 씨는 경비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10시가 되자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래 하늘아.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늘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엄마, 응? 나 붙었어. 전액 장학생이래. 미선 씨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정말 붙었어? 응. 4년 전액이래. 기숙사비도 나오고. 미선 씨는 경비실 안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겨우 참았죠. 우리 딸 정말 최고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전화를 끊고 미선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엄마 축하해. 내가 축하해야지. 내가 합격했는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울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자 여 교수님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교수님, 하늘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축하한다, 하늘아. 그리고 어머니도 축하드려요. 여 교수님은 꽃다발을 미선 씨에게 건넸어요. 이럴 필요 없는데요. 어머니가 30년 전에 제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여 교수님이 말했어요. 사실 오늘 온 건
다른 이유도 있어요. 미선 씨와 하늘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여 교수님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운영하는 교육재단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재단에서 어머니 같은 분을 찾고 있어요. 저요? 네. 학생들을 상담하고 격려해주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미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여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급여도 지금보다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요. 미선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 교수님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여 교수님은 미선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님 왜 이러세요? 미선 씨가 깜짝 놀라서 여 교수님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여 교수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어요. 일어나세요. 제발. 미선 씨도 눈물을 흘리며 여 교수님을 일으켰어요.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30년의 시간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이었죠. 그날 여 교수님이 돌아간 후 미선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재단 일을 해볼까요? 경비 일을 그만두고요. 망설여졌어요. 15년 동안 온갖 일을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이제 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딸이 말했어요. 엄마 한번 해봐.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 일 같아. 그럴까? 응.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 걱정하잖아. 그게 엄마 장점이야. 미선 씨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여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한 달 후 미선 씨는 경비 일을 그만뒀어요. 팀장은 아쉬워했죠. 김미선 씨 정말 일 잘했는데. 아쉽네요.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미선 씨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재단 사무실은 대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밝은 사무실이었죠. 첫 출근 날 여 교수님이 직접 안내해 줬어요.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책상에는 새 컴퓨터가 놓여 있었고 명패도 있었어요. 김미선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죠. 미선 씨는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여 교수님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예요. 그날부터 미선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재단에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요. 미선 씨는 그 학생들을 만나며 격려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울 때일수록요. 30년 전 자신이 써준 그 말을 학생들에게 해줬어요. 학생들은 미선 씨를 만나고 힘을 얻었어요. 미선 씨의 진심 어린 위로가 마음을 울렸거든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20살쯤 되어 보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여학생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미선 씨는 학생의 손을 잡아줬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세요. 여학생은 흐느꼈어요.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요. 학교 그만둘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여학생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미선 씨는 여교수님과 상의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죠. 선생님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미선 씨는 30년 전 그 말을 다시 해줬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딸 하늘이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됐어요. 전액 장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했죠. 미선 씨는 재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도왔어요. 어느새 학생들 사이에서 엄마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어느 날 여교수님이 미선 씨를 불렀어요. 어머니, 오늘 감사 모임이 있어요. 감사 모임이요? 네. 우리 재단을 거쳐간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같이 가실래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모임 장소로 갔어요. 대학교 근처 작은 식당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죠. 학생들은 미선 씨를 보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 미선 씨는 당황했어요.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1년 전 찾아왔던 그 여학생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학교 졸업했어요. 이번에 취직도 했어요.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미선 씨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니요. 여교수님이 미선 씨 옆으로 왔어요.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하늘이는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미선 씨는 재단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베테랑 상담사가 됐죠. 어느 날 여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우리 재단에서 책을 출간하려고 해요. 책이요? 네. 어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미선 씨는 당황했어요. 제 이야기가 뭐가 특별한데요? 특별해요. 30년 전 작은 선행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요. 여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예요. 미선 씨는 고민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고? 응.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엄마 해. 엄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 하늘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미선 씨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결국 책을 내기로 했죠. 책 제목은 30년의 선물이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죠.
미선 씨는 간간히 강연 요청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큰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어요. 300명 정도 되는 청중이었죠. 제가 30년 전에 했던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미선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시락 하나와 쪽지 하나. 그게 전부였죠.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많은 사람들을 도왔죠.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작은 선행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어요.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한 노부인이 미선 씨에게 다가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죠. 선생님, 강연 감동받았어요. 노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요? 오늘 강연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했던 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걸요. 미선 씨는 노부인의 손을 잡았어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미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IMF 시절 힘들게 살았던 그때요.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요. 집 앞에 도착하자 딸이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강연 어땠어? 좋았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 당연하지. 엄마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니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늘아, 너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나도 선생님이 될 거야. 엄마처럼. 하늘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처럼 말이야. 미선 씨는 딸을 꽉 안았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줬거나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이쯤에서 자신의 시간을 떠올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받았던 작은 위로,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순간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미선 씨가 30년 전에 건넨 도시락과 쪽지처럼요. 그게 돌고 돌아서 자신의 딸에게 돌아온 것처럼요.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선의가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받았던 도움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된 사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